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 공장 10월 29일, 10월 달을 마감하는 월요일, 11월 달이 시작이 되는 한 주를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선거 D-8일 남았습니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미국도 요즘에 뭐 폭탄물 테러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죠. 하고 사우디의 카슈크지 연관관계 부분들로 국정 지지도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뉴욕 증시 금요일장 나스닥이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실적의 매출 실망으로 나스닥이 2% 정도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두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금요일장에 우리가 지난주 주간 전략에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도 상당히 체크해봐야 될 문제다, 체크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전분기가 4.2%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폭 둔화가 됐어요. 3.5%. 근데 예상치가 3.3% 대비는 양호하게 나왔죠. 3.3%를 예상했는데 3.5% 정도.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적자 확대하고 주택 지표 둔화가 성장률 둔화를 만드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되는데, 그 세부 내용 중에 보면 강한 소비 시장 있죠. 소비 시장이 그래도 지표의 반등,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흐름 부분들을 만드는데 견인을 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3분기에 40% 증가가 됐어요. 4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 그래서 3분기 성장률 내에서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지만 그 중에 무역 적자하고 주택 지표가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이 4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면서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지표상의 증감이고, 이걸로 인한 영향 부분들을 좀 봐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체크 포인트 중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어요.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 달러가 약세가 나왔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계속 체크 포인트로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경제지표가 좋았을 때 그 경제지표가 너무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 부분들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고, 달러도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도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지 못하고 조금 뭡니까, 추세 자체에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경제지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 말이 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들의 실적, 특히 작년, 재작년 시장을 견인했던 팡이라든지 기술주, 성장주, 특히 기술주 중에서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이 매출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매일 그 나오는 퍼센트에 따라서 급등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주간에 이제 전략에서 제가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다음 단계 부분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차익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밑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카드 부분들이 조금씩 뭡니까 옅어지면서 예전 같았으면 자사주의 물량으로 좀 커버를 시켰던 게 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출렁거림 자체의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체인지 되는 부분하고 자사주 매입이 옅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그래도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이 이제 29일이죠. 31일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코멘트 드리고 3% 정도 그날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에서 실적으로 딱 커버 시켜 놓고 그 다음날 3% 정도 반등을 이끌었죠.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삼성전자가 실적 부분 나오면서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주주 뭐 배당이라든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상반년 부분들이 상당히 끝났습니다. 오늘 주말에 체크된 부분들로 금요일장에 2,700억 정도 그 신용 물량이 나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2,7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는 10조 7천억대로 축소가 됐고 신용 물량제가 1조 5천억대 증감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제 1조 거의 3,300억까지 10월 4일 기준으로 10월달 기준으로 1조 3,30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지난주 후반에 장땡 오봉 나오면서 D 플러스 1일 그다음 이번 주 초반에도 계속 물량 부분들이 출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SK하이닉스의 실적 견인, 그다음 포스코도 실적 양호,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주 후반에 실적 관련된 부분에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나쁘지 않고 양호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시장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역으로 신용 물량이 이제 1조 3천억대 그리고 2,700억 정도 출회되는 부분에서 오늘도 이걸로 인한 지난주 개파락과 장대 운봉 나왔던 영향으로 신용 물량에 의한 뭡니까 장중에 물량 출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잘 버텨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용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 올해 거의 뭐 3차에 가까운 동안에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게 장대 개파락이 나거나 장대 연봉이 나왔을 때 시차를 두고 늦으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아니면 일주일 후로 이 영향을 줬던 걸로 물량이 틀리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거의 3번 이상 봐왔습니다. 이번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 부분들은 향후에 똑같은 비슷한 움직임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해외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 개별 종목군들 출력 나스닥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 자체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 여기에 부채하고 달러도 우리한테 불안심리 부분들 자극했던 두 키포인트가 약세가 되는 포인트의 신용불량 부분들이 출회가 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소폭 저가의 수급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협상 가능성으로 이제 분석 부분들로 강세, 그 다음에 사우디 문제로 지금 터키가 승기 부분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사우디는 2018년도 이후에 유가 부분에서 증산, 공급 확대의 기조 부분들이 메인 흐름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면서 10월 29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모린 브리핑 D-8일 남았습니다. 신용이 거의 3천억에 가까운 2,700억 정도 출회가 됐고, 이번 주 추가 출회 부분들이 초반하고 중반까지도 초반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31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